자정이 넘은 서울의 밤, 거대한 첨단 기술의 성체인 베리타스 테크 타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낮 동안 수천 명의 엘리트들이 뿜어내던 치열한 에너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차가운 침묵과 인공적인 불빛만이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유령 도시의 심장부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신윤아의 삶이 바로 그랬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모두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녀는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텅 빈 복도를 천천히 나아갔다. 대리석 바닥 위로 카트 바퀴의 단조로운 소음과 그녀의 고무장화가 끌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유나는 익숙하게 허리를 숙여 쓰레기통을 비우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유리창의 얼룩을 닦아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지난 2년간 이 지루하고 고된 노동은 이미 그녀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23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그려나갈 나이에 그녀는 양부모가 남긴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밤의 유령이 되어 있었다.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이 거대한 빌딩을 청소하며 잠을 쫓았다. 그녀의 삶에는 화려한 청춘도 달콤한 낭만도 없었다. 오직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과 지독한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이 신입, 거기 다 끝났으면 이쪽 구역도 좀 부탁해. 나 오늘 허리가 영 안 좋아서 말이야.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청소반장인 박 여사였다. 그녀는 유나가 들어온 첫날부터 그녀를 신입이라 부르며 자신의 일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유나는 잠시 허리를 펴고 대답했다. 네 반장님, 금방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런 감정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치가 되어버렸다. 박 여사는 혀를 차며 빈정거렸다. 독한 것. 그러니 부모한테 버림받고 그 꼴로 살지.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나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더 세게 걸레를 쥐었다. 이런 식의 모욕은 이제 일상이었다. 그녀는 상처받는 법 대신 상처를 무시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청소를 계속하는 동안 그녀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했다. 5년 전 그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그녀에게 양부모는 편지 한 통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남기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그들은 유나의 이름으로 온갖 사채를 끌어다 썼고 그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지난 10수년의 거짓된 애정은 그날 밤 차가운 배신감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찢어버려야 했고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야 했다. 그녀의 세상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멈춰버렸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를 붙잡아주는 단 하나의 기억이 있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그녀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희망, 바로 달빛 아래의 약속이었다. 그 기억은 양부모가 사라지기 몇 달 전의 일이었다.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뛰쳐나와 공원 벤치에서 홀로 울고 있던 밤이었다. 그때 한 소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보다 두어 살 많아 보였고 교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유나는 처음 보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서름을 털어놓았다. 입양아라는 사실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차별,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외로움. 그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 모든 건 괜찮아질 거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야. 그들은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그가 그녀에게 작은 나무 별 조각을 건네며 약속했다. 5년 뒤에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 나는 아주 멋진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되어 있을게. 너도 내 꿈을 찾아서 멋지게 살고 있어야 해.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거야. 그 약속은 유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피어난 작은 온기였다. 현재로 돌아온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작업복 주머니를 만졌다. 손가락 끝에 닳고 다른 나무별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제 그 소년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그의 목소리와 그날의 약속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녀는 버틸 수 있었다. 빚을 모두 갚고 떳떳해지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가 지켜야 할 약속의 일부라고 그녀는 믿었다. 어느덧 그녀는 건물 최상층 임원들이 사용하는 층에 도착했다. 이곳은 다른 층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위압적인 공기가 흘렀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CEO 사무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대표이사 강태준. 그녀는 그 이름을 무심하게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그 이름은 그저 자신이 청소해야 할 또 하나의 공간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녀가 5년간 기다려온 사람이 바로 이 문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날 무렵 그녀의 일도 끝이 났다. 지친 몸을 이끌고 베리타스 테크타워를 나서는 그녀의 어깨 위로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저곳은 그녀의 고단한 현실이자 동시에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를 약속이 기다리는 아득한 꿈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작은 옥탑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내일도 그녀의 전쟁 같은 하루는 계속될 것이다. 신유나가 고된 밤을 보내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갈 무렵 베리타스 테크타워의 최상층에서는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가 있었다. 강태준 베리타스 테크의 젊은 CEO.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은 차갑고 정제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의 명운이 걸린 차세대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기술 개발이 아니었다.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경쟁사 이지스 코퍼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였다. 실패는 곧 베리타스 테크의 추락을 의미했다. 책상 위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떠올랐다. 태주는 밤새 분석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작은 오차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거대한 기술 제국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완벽주의와 냉철한 이성 덕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오직 결과로만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때 해외 최대 투자자로부터 화상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나타난 노회한 투자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강 대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최근 이지스 측의 스파이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통제에 있습니다. 프로메테스는 예정대로 공개될 것이고 업계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전화를 끄는 그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감이 쌓여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의 기대, 수만 명 직원들의 생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야망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던 그의 머릿속에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프로젝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주 사소한 파편이었다. 몇 년 전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던 한 소녀의 모습. 얼굴은 희미했지만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었던 그날의 감정만은 선명했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을 지워버렸다. 지금은 이런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결국 그는 답답한 마음에 사무실을 나섰다. 서버실에 직접 가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인해봐야 했다. 최고급 수제 구두가 대리석 복도 위를 또각거리며 울렸다. 평소라면 아무도 없어야 할 새벽의 복도.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복도 저편에서 청소 카트를 끄는 작은 인형이 보였다. 바로 신유나였다. 그 순간 유나는 락스 냄새가 벤 걸레를 빨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에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길고 곧은 실루엣 차갑지만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듯한 카리스마.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소년의 모습이 눈앞의 남자와 완벽하게 겹쳐졌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5년.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었던 얼굴이었다.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조금 더 날카로워졌지만 틀림없었다. 5년 전 그날 밤 그녀에게 작은 나무별을 건네주며 약속했던 바로 그 소년이었다. 그녀가 매일 밤 청소하던 CEO 사무실의 주인 강태준이 바로 그였다. 하지만 태준에게 그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의 눈에 유나는 그저 배경의 일부 투명한 공기 같은 존재였다. 그는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무심하게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그 짧은 순간 유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그녀는 겨우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청소 카트에 몸을 기댔다. 주머니 속의 나무별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사람은 이 거대한 성의 왕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성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닥을 닦는 청소부였다. 그들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웠다. 그가 어떻게 이런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설령 알아본다 한들 자신은 그에게 어떤 존재일 수 있을까? 유나는 그가 사라진 텅 빈 복도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5년간 그녀를 버티게 해주었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약속. 그러나 그 희망의 실체를 마주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위안이 아닌 무거운 족쇄가 되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단조롭고 고요했던 밤의 세계가 그와의 스쳐 지나감 한 번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준과의 스쳐 지나간 만남 이후 신유나의 밤은 이전과 달라졌다. 그녀의 고된 노동 속에는 이제 희미한 설렘과 아득한 절망감이 함께 녹아 있었다. 그녀는 청소를 하며 무심코 최상층에 CEO 사무실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저 문 너머에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삭막한 빌딩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곧이어 날카로운 현실 인식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베리타스 테크타워에 고요한 침묵이 찢어졌다. 연구개발 부서에서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진 것이었다. 건물 전체에 붉은 경광등이 번쩍였고 잠들어 있던 회사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핵심 데이터 일부가 외부 기술 포럼에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베리타스 테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혼란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최진욱 상무의 입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작품이었다. 그는 회사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경쟁사인 이지스 코퍼레이션과 손을 잡고 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강태준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될 프로젝트를 망가뜨려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최종적으로는 그를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비상사태가 발령되자마자 강태준은 현장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 즉시 모든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보안팀은 유출 경로를 추적해 30분 안에 최초 유출자를 색출한다.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위기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지휘관이었다. 회사는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안팀의 추적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마치 범인이 일부러 흘려놓은 것처럼 유출의 흔적은 한 곳을 향해 명확하게 이어져 있었다. 바로 R&D팀의 신입 프로그래머 김민재의 개인 단말기였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다소 순진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청년이었다. 조사 결과 그의 컴퓨터에서는 유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악성 코드 조각까지 발견되었다. 김민재는 회의실로 끌려와 집중신문을 받았다.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모든 디지털 증거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때 최진욱 상무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김민재를 아끼는 선배인 척 연기하며 그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의 교묘한 연출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김민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김민재를 신문했다. CEO로서 그는 이 사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증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김민재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부자연스러웠다. 이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심증 외에 아무런 물증도 없었다. 이사회와 투자자들은 당장 범인을 색출하여 책임을 묻고 대외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라고 압박해왔다. 회사의 신뢰도와 주가가 걸린 문제였다. 태준은 자신의 의심을 접어둘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조를 희생시켜야 하는 왕의 딜레마에 빠졌다. 결국 그는 차갑게 결정을 내렸다. 보안 규정 위반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김민재 씨를 오늘부로 해고 조치합니다. 법적 책임도 묻겠습니다. 김민재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그의 젊은 인생과 빛나던 경력은 그렇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회사는 즉시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떠들썩했던 데이터 유출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회사 내부에는 공포와 불신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누구도 다음 희생양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날 밤 유나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R&D팀 사무실 앞에서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눈물범벅이 된 젊은 남자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다른 직원들의 모습. 그녀는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산업 스파이, 배신자 같은 단어들을 얼핏 들었다. 그녀는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지만 절망에 빠진 젊은 남자의 얼굴에서 깊은 억울함을 읽을 수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일단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지만
그의 마음에는 승리감 대신 씁쓸함이 가득했다. 김민재의 겁에 질린 얼굴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최진욱 상무에 대한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지만 여전히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감에 불과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감지했지만 그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거대한 어둠이 베리타스 테크타워를 조금씩 잠식해오고 있었다. 김민재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다. 베리타스 테크타워는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그 표면적인 평온함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신입 프로그래머의 비극은 사람들에게 회사가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유나는 그날 이후로 더욱더 자신의 존재를 지우며 그림자처럼 복도를 오갔다. 그녀는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날 밤 유나의 청소구역은 R&D 부서의 메인 서버실이었다. 보안 유출 사건 이후 정밀 점검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된 곳이었다. 수백 대의 서버가 내뿜는 서늘한 공기와 낮은 기계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베리타스 테크의 심장이자 동시에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유나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청소 도구를 움직였다. 거대한 서버렉 뒷면에 좁은 공간을 닦던 그녀의 손끝에 차갑고 작은 무언가가 걸렸다. 처음에는 부서진 부품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본 순간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먼지 쌓인 환풍구 슬릿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마이크로 USB 드라이브였다. 나사 머리처럼 보이도록 위장되어 있어 작정하고 찾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불가능한 물건이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보안팀의 전문가들이 샅샅이 뒤졌을 이곳에서 이런 물건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서버실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억울한 표정으로 끌려나가던 김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USB를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잠시 후 아무도 없는 청소부 휴게실. 유나는 자신이 고쳐서 쓰던 낡은 태블릿 PC에 조심스럽게 USB를 연결했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양부모의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녀는 한때 어둠의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코딩 천재였다. 그녀는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혔고 여러 언더그라운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녹슨 실력은 금방 되살아났다. 그녀는 간단한 보안 장벽을 우회하여 드라이브 안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 조각난 코드 덩어리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김민재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던 악성 코드가 아니었다. 이것은 특정 시간에 김민재의 컴퓨터에 조작된 증거를 심어놓은 뒤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논리폭탄의 잔해였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찍힌 타임스탬프였다. 파일이 생성된 시각은 김민재가 그날 회사에 출근하기도 전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김민재는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된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유나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이 작은 데이터 조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베리타스 테크 안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수 있는 열쇠였다. 하지만 그 깨달음과 함께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자신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소부일 뿐이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면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공범으로 몰리거나 진짜 범인에게 위험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빚만으로도 버거웠다. 거대한 기업의 전쟁에 휘말릴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남은 근무 시간 내내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이성을 따르자면 USB를 당장 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양심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무고한 사람이 파멸하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야. 5년 전 소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 침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새벽이 되어 근무가 끝났다. 유나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으며 난간에 섰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 위에 작은 USB 드라이브를 내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에 반사된 그것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불의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그녀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신유나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PC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시끄러운 게임 소음과 담배 연기가 자욱한 이곳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녀는 추적이 불가능한 임시 계정을 만들어 베리타스 테크의 대표이사 강태준에게 보낼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신중을 기했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서도 너무 모호해서도 안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USB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신 그의 날카로운 지성을 자극하여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김민재 연구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는 왜 데이터 유출 자체의 정교함에 비해 조잡하게 만들어졌는가? 디지털 흔적은 조작될 수 있지만 물리적 법칙은 속일 수 없다. 서버실 샤를빌에게 환풍구를 직접 확인해 보았는가? 이메일은 위협이나 고발이 아닌 지적인 도발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 메시지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랐다. 메일을 보낸 후 그녀는 즉시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PC방을 빠져나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졌고 그 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데이터 유출 사건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찝찝한 여운이 남아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인 오 실장이 들어와 일반 스팸 필터를 우회하여 수신된 특이한 이메일 한 통을 보고했다. 태준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사각지대라는 제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무심코 이메일을 열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읽어 내려가는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경쟁사의 함정일 수도 혹은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메일에 담긴 질문들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구체적이었다. 특히 서버실 헬비렉이라는 구절은 외부인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발신인은 사건의 핵심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메일은 그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존재하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김민재는 희생양이었고 회사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적 진짜 배신자가 숨어 있다는 확신. 그의 흐릿했던 직감은 이제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의혹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리더십과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태준은 즉시 오 실장을 호출했다. 오 실장은 태준의 부친 시절부터 그를 보좌해 온 충직하고 유능한 인물이었다. 태준은 그에게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 지령을 내렸다.
오 실장 김민재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지금부터 자네가 비밀리에 재수사를 진행해주게.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을 소규모 팀을 꾸려서 서버실 7비렉부터 다시 시작해. 그리고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진욱 상무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걸세. 태준의 명령으로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이메일을 보낸 윤아는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가 이메일을 읽기는 했을까? 아니면 무시해버렸을까? 혹은 최악의 경우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모든 발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도 윤아는 평소처럼 R&D 부서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서버실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오 실장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황급히 청소 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보낸 이메일을 본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돌멩이가 마침내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총수님 말씀하신 대로 환풍구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겨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실장의 말에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기운은 숨어있는 윤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한 맹수와 같았다. 두 사람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윤아는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려움과 함께 미묘한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익명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녀는 이제 거대한 적에 맞서 함께 싸울 동지를 얻은 셈이었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그들을 묶었고 그들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소용돌이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비밀 지령으로 시작된 재수사는 최진욱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강태준이 익명의 이메일 한 통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하는 한 그는 편히 잠들 수 없었다. 불안감과 초조함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이 불씨가 더 커지기 전에 꺼버려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정부이자 공범인 이하영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바로 윤아를 버리고 도망친 양부모의 친딸이었다. 야심과 허영심으로 가득 찬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윤에게 빚을 뒤집어 씌우고 도망치자고 부모를 설득한 것도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현재 최진욱의 도움으로 베리타스테크의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자기야 강태준이 무언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아. 회사 내부에 우리를 방해하는 쥐새끼가 있어. 당신도 눈 똑바로 뜨고 주위를 좀 살펴봐. 최진욱의 경고에 하영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강태준을 그저 운 좋게 태어난 풋내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진욱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하영은 새로 출시될 제품의 로비 디스플레이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바닥에 작은 얼룩이 들어왔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튕겼고 근처에 있던 청소부가 즉시 달려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하영은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청소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충격과 아기에 찬 희열로 커졌다.
허리를 숙이고 있는 청소부는 바로 신유나 그녀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붓 여동생이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신유나 아니니? 하영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난 5년간 악몽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하영의 심기가 뒤틀렸다. 그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모욕을 주었다. 꼴 좀 봐. 남의 집 쓰레기나 치우고 살 줄 알았더니 이제는 회사 바닥이나 닦고 있네. 그 빚은 아직 다 갚지도 못했나 보지. 역시 너한테는 그런 더러운 일이 딱 어울려. 유나는 묵묵히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하영은 그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유나의 귓가에 속삭였다. 네가 감히 여길 기어들어와 쥐 죽은 듯이 사는 게 아니었어. 나의 눈에 띈 이상 네가 여기서 편히 발붙이고 살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하영은 이 놀라운 발견을 즉시 최진욱에게 보고했다. 처음엔 그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설마 저 비천한 청소부가 익명의 제보자라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그는 작은 가능성 하나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하영에게 명령했다. 어떤 핑계를 대서든 그 아이를 회사에서 쫓아내. 당장 그날부터 하영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유나가 막 청소를 끝낸 복도에 일부러 커피를 쏟고는 유나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소리쳤다. 또한 자신의 책상에서 값싼 장신구가 없어졌다며 유나를 도둑으로 몰기도 했다. 그녀의 불평은 청소반장인 박 여사에게 전달되었고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나를 닥달하고 징계했다. 하지만 유나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다. 어떤 정당한 불평의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쫓아내려는 이유가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지금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그들의 승리를 인정하고 김민재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버텨야만 했다. 한편 강태준은 오 실장을 통해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비상식적인 괴롭힘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다. 마케팅팀 과장이 일개 청소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는 아직 그들의 과거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하영이라는 인물과 그녀를 추천한 최진욱 상무에 대한 그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조용히 인내하는 유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에게서 묘한 호기심과 존중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하영은 더 위험한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유나의 사물함에 회사의 기밀 서류 한 부를 집어넣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유나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신고할 계획이었다. 이제 유나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었다. 하영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유나를 향한 위협은 이제 사소한 괴롭힘을 넘어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파멸시킬 수 있는 범죄의 덫으로 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하영은 계획대로 보안팀장과 최진욱 상무를 대동하고 청소부 탈의실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신유나를 산업 스파이로 지목하며 소리쳤다. 신유나 씨의 사물함을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젯밤 제 사무실에서 사라진 기밀 서류를 이 사람이 훔친 게 틀림없어요. 그녀의 연기에 청소반장 박 여사는 즉시 가세하여 유나를 비난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보안팀장이 유나의 사물함을 강제로 열자 그 안에서 하영이 몰래 넣어둔 기밀 서류가 발견되었다. 유나는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섣불리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덫에 더 깊이 빠져드는 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주변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취조실로 향했다. 작은 보안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최진욱과 하영은 신문관을 자초하며 윤아를 압박했다. 순순히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누가 시켰지 이지스 코퍼레이션인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을 고려해보지. 그들은 윤아가 곧 겁을 먹고 울며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윤아는 예상과 달리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한편 오 실장은 이 모든 비상식적인 상황을 즉시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고위 임원 2명이 직접 나서서 일개 청소부를 신문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태준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인접한 관찰실의 단방향 거울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이 연극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저 청소부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궁금했다. 취조실한 윤아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방역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코딩 지식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오직 날카로운 논리와 관찰력만으로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 서류는 45층 마케팅 본부장실의 기밀 문서로군요. 하지만 보안팀의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저는 지난 사흘간 45층에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서를 훔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마케팅팀에서 사용하는 고광택 용지로 인쇄되었습니다. 저희 미화부에서는 재생 무광택 용지만을 사용합니다. 해당 프린터의 인쇄 기록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결정타를 날렸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서류가 없어진 것을 아셨다고 했죠. 하지만 서류에 접힌 자국을 보면 책상 위에서 바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주머니 같은 좁은 공간에 몇 시간 이상 보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찰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평범한 청소부의 논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수사관처럼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결백을 확신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녀라는 인물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가 알던 나약하고 조용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 안에는 강인하고 지적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윤아가 마지막 주장을 펼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인 행동을 했다.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가볍게 두드리는 버릇. 바로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을 번개가 내리쳤다. 희미했던 5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해졌다. 달빛 아래 공원 울고 있던 소녀, 그리고 약속. 그 소녀도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리 너머로 보이는 윤아의 단호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설마 하는 의심이 거대한 확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는 마침내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태준은 문을 열고 취조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태준은 윤아가 결백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보안팀장을 향해 명령했다. 그녀의 주장은 일리가 있군. 지금 즉시 이 서류에 대한 정밀 감식과 마케팅팀 프린터 로그, 그리고 45층과 탈의실 복도의 지난 24시간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해. 즉시. 그의 명령은 사실상 윤아의 편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동시에 최진욱과 이하영을 용의선상에 올리는 것이었다. 최진욱과 하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윤아는 자신을 구해준 태준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태주는 그녀에게 길고 깊은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CEO가 청소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훨씬 더 개인적이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과거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강태준이 지시한 정밀 감식은 최진욱과 이하영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들의 얕은 함정은 곧 드러날 터였다. 그들은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다. 증거가 나오기 전에 신윤아를 완벽하게 사회에서 매장시켜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이번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최진욱의 새로운 계획은 윤아를 경쟁사인 이지스 코퍼레이션과 내통하는 산업 스파이로 완벽하게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전문 해커를 고용해 윤아가 자주 이용하는 PC방의 IP를 통해 이지스 측과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 기록을 만들었다. 또한 윤아의 사물함에 몰래 대포폰을 넣어두어 이지스의 임원과 통화한 기록을 심어놓을 계획이었다. 이번 함정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 역시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윤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처음으로 윤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텅 빈 CEO 사무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태주는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파트너로서의 제안을 건넸다. 그들이 다시 당신을 노릴 거요. 나는 당신의 결백을 믿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는 윤에게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자신의 비밀 정보원으로서 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게 직접 보고하시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회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오. 그의 제안은 윤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기회이자 위험한 도전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은 공식적으로 같은 편이 되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완벽한 보안이 갖춰진 노트북과 비상 연락망을 제공하고 오 실장을 통해 그녀의 안전을 24시간 보조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이자 일개 청소부인 그녀에게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견고했지만 그의 직감은 그녀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새로운 무기를 얻은 윤아는 수년간 잠들어 있던 자신의 능력을 마침내 깨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태준이 제공한 안전가옥에서 그녀는 어둠 속의 해커로 돌아가 방역을 개시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약한 고리인 이하영이었다. 그녀는 하영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SNS 활동을 샅샅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가 잡혔다. 하영은 자신의 과장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윤아는 그녀의 비밀 차명 계좌를 발견했고 그 계좌에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아냈다. 입금된 날짜는 공교롭게도 회사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터졌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최진욱이 세운 유령 회사였다. 한편 최진욱과 하영은 자신들의 마지막 함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하영이 윤아의 사물함에 대포폰을 넣으려는 순간 윤아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한 발 앞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하영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대포폰을 구매한 내역을 발견했던 것이다. 윤아는 이 사실을 즉시 태준에게 알렸고 그들은 역으로 그 함정을 이용하기로 계획했다. 이제 윤에게는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최진욱이 모든 음모의 배후라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최진욱의 개인 서버를 해킹하는 것이었다. 베리타스 테크의 보안을 총괄하는 자의 서버를 뚫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철옹성 같던 최진욱의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발견했다. 김민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데이터 유출 사건의 원본 음성 파일, 경쟁사와 내통하며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하영과 나눈 대화 기록까지. 그녀는 모든 증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최진욱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 침입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다. 최진욱의 사무실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서버가 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의 윤아는 마지막 데이터 전송을 막 마친 참이었다. 그녀는 오 실장의 보호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태준에게 전송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희열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진욱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는 베리타스 테크타워의 가장 높은 곳, 최고 등급의 보안을 자랑하는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는 강태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그를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를 차지할 계획이었다. 그는 윤아를 산업 스파이로 몰았던 조작된 증거들을 마지막 무기로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패를 쥐고 있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진욱은 준비한 대로 강태준의 리더십 부재와 보안 관리 실패를 조목조목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일격으로 이하영이 조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강태준이 일개 청소부 하나 관리하지 못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가 마침내 강태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상정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태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낡은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하고 지적인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신윤아가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최진욱과 이하영은 말문이 막힌 채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때 자신들의 발밑에 있던 미물이 감히 이 신성한 공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태준은 동요하는 이사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최진욱 상무께서 심각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저희가 들어야 할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제보자인 신윤아 씨가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는 윤에게 무대를 넘겨주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이제는 청소부가 아닌 미지의 분석가가 된 윤에게로 쏠렸다. 윤아는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가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맑고 또렷한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진욱이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으며 그 어떤 감정도 싣지 않아 오히려 더 날카로웠다. 가장 먼저 최진욱이 경쟁사와 내통하며 데이터 유출을 지시했던 원본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다음으로 유령 회사를 통해 이하영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과 그것이 회사의 사보타주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명확한 그래프로 드러났다. 이어서 김민재 연구원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된 논리폭탄의 실체와 조작된 증거들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최진욱과 이하영이
자신을 산업 스파이로 몰기 위해 주고받았던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었는지 깨닫고 경악했다. 발표를 마친 윤아는 담담한 얼굴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승리의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강인함과 안도감, 그리고 5년 전 그가 보았던 연약한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달빛 아래 공원 그녀의 이름 나무별,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아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멋지게 지켜냈다. 궁지에 몰린 최진욱과 이하영은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태준이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최진욱과 울부짖는 이하영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끌려나가던 하영이 윤아를 향해 이 고안현이라고 악을 썼지만 그 저주는 더 이상 윤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이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아와 태준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태준은 단상에 서 있는 윤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회사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며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약속 지켰구나. 이사회에서의 극적인 진실 폭로 이후 베리타스 테크를 휘감고 있던 모든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었다. 최진욱과 이하영의 몰락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와 재계에 퍼져나갔다. 하루아침에 신윤아는 어둠 속의 청소부에서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관심과 찬사에 그녀는 어쩔 줄을 몰랐다. 강태준은 언론의 관계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며 조용한 개인 공간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최진욱과 하영에 대한 법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과거 범죄 행각도 속속들이 드러났다. 검찰은 윤아의 양부모가 그녀의 이름으로 사기를 쳐서 빚을 떠넘기고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은 윤아가 짊어졌던 모든 빚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해외에 체류 중이던 양부모에게는 국제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거대한 족쇄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며칠 후 태준과 윤아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의 조용한 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그들은 비로소 아무런 비밀 없이 서로를 마주할 수 있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자신의 건물 그림자 속에서 그녀가 2년간 고통받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 깊은 미안함을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던 그녀의 것과 한 쌍인 또 다른 나무 별 조각을 보여주었다. 그 역시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고 함께 싸워준 그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왜 그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는지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부끄러워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나설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신의 강인함과 정의감은 내가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당신을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제 그들의 과거는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5년 전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원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유나는 수줍게 한때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베리타스테크에 신설될 사이버 보안팀 팀장직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당연한 자리였다. 또한 그는 그녀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빼앗겼던 시간과 미래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약속 이행이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잃어버렸던 꿈이 5년의 시간을 돌아 마침내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그날 밤 태주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5년 전의 약속이 단순히 성공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 성공을 함께 나눌 파트너를 찾고 싶었던 마음이었다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CEO라는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인간성을 일깨워 주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낡은 약속이 아닌 역경 속에서 함께 만들어온 새로운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1년 후, 신유나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베리타스테크 사이버 보안팀을 이끄는 유능한 팀장이자 학업을 병행하는 당당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 베리타스테크 타워를 나섰다. 더 이상 CEO와 청소부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5년 전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나무 별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낡은 약속은 지켜졌고 이제 그 자리에는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